치료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미 이제 제가 기존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코로나는 변종이 왔고, 이 변종의 형태는 전 세계에서 약 6개에서 7개 정도로 나눠지고 있고, 백신에 대한 임상을 지금 진행을 하고는 있으나 백신이 예방 기능을 기대할 수 있는 백신은 없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뭔 얘기냐면 변종의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일종의 그 치료 백신으로서의 기능은 할 수 있으나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변종이 변해갈지를 모르기 때문에 변종이 이제 변종끼리 모여서 또 사람이나 가축과 모여서 어떠한 변종으로 확산될지 그 확산의 범위가 넓어져 버렸기 때문에 이거를 전폭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의 출현은 어렵다라고 과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걱정이에요. 저희 동네가 이태원 그 발발 이후로 하루도 안 빠지고 뉴스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창동, 저희, 노원, 상계, 중계 이쪽이 계속해서 확진자가 생기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쪽이 교육지구거든요. 교육지구? 그래서요? 교육하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거야. 그게 왜요? 그래서 일탈을 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이태원을 많이 간 게 아닌가. 제 개인적인 내피셜입니다. 저희 엄마가 오늘 문자 보내셨더라고요.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러니까요. 좋겠다, 야. 네. 보미 작가가 당분간 집에 안 간답니다, 여러분. 뭐가 좋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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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튼 이 치료제에 관한 이제 많은 논란들이 1세대가 좀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방 백신 없다라는 전제 하에서 이제 필요 백신 내지 치료제를 뭘로 만들 것이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치료가 백신으로 가게 되면 여기 이제 바이오 계열로 가게 되기 때문에 개발 기간도 오래 걸리고 가격이 비싸고요. 치료제는 약이잖아요. 단편적인 제네릭, 그러니까 약으로 먹어서 처리할 수 있는 백신이 나오게 되면 이건 이제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지금 많은 그 치료제들 중에 언급이 되고 있는, 그동안 언급이 됐던 치료제들이 이제 생겨났고 이게 효과가 있다 없다에 대한 논란이 계속 많아지고 있어요. 일단 클로로킨 탈락했습니다. 트럼프가 적극적으로 밀었으나 심장과 발기부전 부작용이 있다는 말을 듣고 트럼프도 5일 만에 먹던 거를 내팽개쳤다고 하죠. 진짜 먹었는지도 의문이고요. 그렇지, 먹었는지도 의문인데 아무튼 공식적으로 나도 안 먹는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아비간, 네, 일본이 지들이 개발해 놓고 자국민한테는 실험을 안 하고 외국인들한테 풀어주면서 실험을 했더라고 했던 것도 고자약이라고 하는 별명만 남기고 사실상 임상에 퇴출되고 있습니다. 제일 비쌌던 이제 에볼라 치료제였죠. 그 렘데시베르가 어느 정도 이제 치료 기간을 줄일 수 있다. 20일 걸릴 거를 한 뭐 15일이나 뭐 16일 정도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치료 기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래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그 임상 없이 우선 치료제로 승인하는 거를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이 검토를 하는 중이라고 합니다만 아직 현장에 그 투약이 투입되진 않았습니다. 왜? 너무 비싸요. 보통 2주일 치료 기간의 투약 약제비가 한 500에서 6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는 코로나 치료 2주일 받은 환자한테 16억 원의 병원비가 청구됐다 그래서 토픽에 나가기도 했는데요. 아무튼 뭐 아무리 약이 좋으면 뭐합니까? 대중적으로 약을 살 수가 없게 된다고 치면 그건 약이 아니지. 그 사람 차별이지 그렇게 돼버리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주도하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야만 전 세계가 골고루 그 약 혜택을 볼 수 있게 될 거예요. 대통령 원래 그 공언하시기를 이러한 이제 연구 그룹이라든지 성과를 만들어내 가지고 온 인류가 공평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자라고 제안을 했잖아요. 이 제안을 듣고 이제 가장 실망한 게 이제 동생 윌리엄이었죠. 문윤리가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왜? 대한민국과 제휴해서 치료제를 개발하겠다. 뭐 7개 공장에 뭐 몇십억 달러를 투자하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개발을 해보려고 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만들어 싸게 팔아버린다. 그래서 저는, 우리 윌리가, 공포 동생 윌리가 살짝 쫄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지 윌리가 관장하는 이제 이노비아가 별도로 이제 회사를 하나 만들더라고. 나는 항상 윌리가 뭔가 알고 있다, 뭔가 쥐고 있다라고 하는 제 개인만의 어떤 의혹을 갖고 있습니다만, 얘가 한국에서 만든다고 해놓고 미국에도 별도 법인을 지금 따로 만들고 있어요. 이 새끼가 냄새 나는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개발된다고 하면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할 때는 우리나라 이제 백신 세계 그 백신 기구죠. VIV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거고, 국내에 있는 VIV예요? IVI. 네, 죄송합니다. 그렇겠죠? 아이, 그냥 찰떡같이 말하면 호떡같이 알아들어. 아무튼 IVI를 통해 가지고 개발이 이제 본격으로 진행이 되고, 이와 관련돼서 이제 몇몇 업체들이 아마 이제 수혜를 받아서 연결 기관들이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이제 삼성이고, 그 다음에 뭐 진원생명과학 같은 일부 연구 업체도 있고요.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생산 신사를 갖고 있는 업체들도 수혜를 받을 거다라는 예상도 있죠. 진원 같은 경우는 오늘 오전에 뉴스가 났는데, 미 국방성에서 그 백신 관련된 치료에 대한 어떤 연구비 지원을 한다는 게, 쉽게 말해서 니네가 개발해봐라고 밀어준다더라, 뭐 이런 기사가 나더라고요. 뭐 그런 거 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이제 그 국내에서 이제 개발이 유력한 것만은 사실인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그 전에까지 이게 정상 개발이 된다 해서 올해 안에 힘들 거기 때문에 음, 지금 이제 창궐에 있는 상황을 진정시키고, 난민이 이제 본격적인 확산이 시작됐거든요. 그다음에 올 겨울에 있을 수 있는 2차 팬데믹을 예방하기 위한 뭐 여러 가지 그 대체 약제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영국에서는 그 부신피릴 호르몬이에요. 이게 스테로이드인데, 그 덱사메타손이라고 하는 약품이 나와가지고 이게 이제 중증 환자 사망률을 많이 낮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는 그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게 이제 환자가 좀 넉넉해야 임상 실험이 돼요. 그래서
약 6천 명의 환자를 나눠가지고 실험을 해봤대요. 이 덱타, 덱사메타손을 투입한 그룹하고 안 한 그룹하고. 그래서 사망률이 약 28%에서 40%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완치도 아니고 반치도 아니지, 약 3분의 1 조금 넘는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한테 효과를 봤다.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환자들한테 투약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의심자라든지 일반인한테 투여한 게 아니라 중증 환자들 6천 명한테 투여를 해갖고 얻어낸 결과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게 고무할 만한 결과에 어찌됐거나 이제 사망률이 떨어졌으니까 100% 치료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한 30%, 3, 40% 사망률을 낮췄는데 이게 이제 투약 비용이 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모르겠어요. 5파운드에 7천 그 투여 비용이 약 7,600원 정도가 그 해당 투약 비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쓰일 수 있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이제 WTO가 달랑 받아가 WHO가 달랑 받아가지고 획기적이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폐호흡기라든 인공호흡기 또는 격리 병동을 쓸 수 없는 환자들, 그러니까 후진국이나 그 병동 시설이 안 돼 있는 환자들, 중증 환자들한테 투여를 해보면 어느 정도 어떤 개선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이제 WHO에서 밀어주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미국이잖아요. 세계 환자 절반이 미국에 있고 미국만 들어가서 팔리면 떼돈이잖아. 10원짜리 약도 만 원에 팔 놈들이니까. 근데 이제 미국에 있는 의사들은 역시나 당연히 안 된다 그러죠. 아니, 신중해야 된다는 거죠. 이걸 만일에 미국에 있는 연구진이 만들었다 그러면 아마 전 세계 강제로 쓰라고 막 압박 넣었을 텐데, 영국에서 이게 나온다고 하니까 이제 아무래도 미국 쪽 의료진에서 이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한참 이 하이드로크로로킨 밀고 있을 때, 이때 이제 효과 없다라는 오히려 사망 위험률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반대 논문을 이 영국 학술지에서 게재를 했다가 내렸거든요. 그러니까 영국도 말하자면 미국이 크로로킨 밀 때 한번 이 견제를 날린 적이 있어.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영국에서 개발했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거를 아직은 못 믿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자체가 이제 스테로이드, 이제 호르몬 제제이기 때문에 이 면역 체제를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없다라고 하는 게 미국 의사들의 어떤 주장인 건데요. 저는 오히려 이게 호르몬제라는 입장에서 더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뭐 전문적인 의학자나 약학자는 아니지만 한번 방송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이게 아주 갓난 아이한테도 감염이 되고 청소년한테도 감염이 되는데, 성장기 있는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약 뭐 6세에서 한 14, 5세 정도 되는 이 성장기 어린이들한테는 굉장히 감염률이나 치사율이 거의 제로에 가깝게 낮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활발하게 성장 호르몬이 발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호르몬의 기능이 어느 정도 면역 체계 강화를 이루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어렴풋이 연역적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갖고 있었습니다만, 그래서 이 호르몬 제제가 치료 효과에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 하더라도 구충제가 뭐 만병통치약이 됐던 메커니즘처럼 직접적인 연관관계는 없지만 저항력을 높이는 게 아니냐라고 하는 충분한 어떤 대안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 써보는 것보단 낫잖아요. 일단 이 싼 약으로 해갖고 대체할 수 있게 되기만 한다면. 그래서 지금 WHO도 이 덱사메타손을 중증 환자에 한해서, 그러니까 뭐 초기 환자라든지 미감염자 말고 중증으로 진짜 죽을지 모를지 사경에 있는 사람에 한해서 사용돼야 된다라고 하는 권고 의사를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제 렘데시베리 얘기를 다시 할 수밖에 없는 게요. 렘데시베리는 바이러스를 직접 치료하는 치료제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우리 렘데시베리를 쓰진 않지만 신종플루 바이러스 치료제,
에이즈 바이러스 치료제, 그리고 뭐 다른 일종의 그 바이러스 치료제들을 섞어가지고 환자들한테 투여해서 효과를 봤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직접 퇴치할 수 있는 치료제 중에 렘데시비르가 어느 정도 임상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이게 3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걸로는 완벽한 치료를 볼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특히 이제 이 렘데시비르는 길리어드 사이언스라고 하는 미국계 그 제약회사하고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작용 사례가 계속 있는데도 불구하고 FDA에서 이게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약물이에요. 그러니까 FDA가 트럼프의 압력에 굴복해서 이거를 밀어줬는지 아니면 진짜 상황이 급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직 효과도 100%가 아니고 부작용이 있는데도 렘데시비르를 밀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도 긴급 도입이 됐는데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이 렘데시비르를 직접 투여해가지고 뚜렷한 효과를 봤다라고 나온 증례가 없다고 합니다. 다만 이 전 세계 10개국에서 현재 렘데시비르를 치료 보조제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솔직히 30% 정도의 어떤 치료 효과는 치료 효과라고 볼 수도 없어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이 먹었던 뭐 식사에 들어있던 어떤 성분이라든지 누가 뿌려놓고 지나간 어떤 방충제나 뭐 이런 데 있는 화학 성분이 들어가서 그 충분히 일으킬 수 있는 소지도 되고요. 환자 자체 면역력으로 그만큼 극복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직 이 비싼 렘데시비르를 전격적으로 치료제로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에서 최근에 국내에서 그 얘기해도 되겠죠. 셀트리온이나 제약사에서 그 생산한 램시마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가면역 치료제거든요. 이 자가면역 치료제라고 하는 게 우리 세포가 그거를 오인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몸 안에 있는 정상세포를 오인해가지고 자기를 공격하는 데서 생기는 질병들이 꽤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루마티스 같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어떤 호르몬 균형에 문제가 있거나 뭐 특별한 병증으로 인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 생긴 환자들 같은 경우에 광범위하게 쓰는 약이고, 그 중에 이제 램시마는 셀트리온이 특허를 받은 물질을 복제한 거예요. 자기 스타일로 유전 비슷한 성능을 낼 수 있는 복제약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셀트리온의 아주 대표적인 효자 상품 중에 하나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가 면역제하고 똑같은 성능을 내면서 가격은 3분의 1 정도로 저렴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시장을 휩쓸고 있는 이 셀트리온의 일종의 항체 신약인데, 이 램시마를 투여한 환자가 상태가 완치됐다. 이게 개선된 정도가 아니라 아예 완치가 됐다라는 발표가 나오면서 지금 램시마가 어떤 새로운 치료제로 적용될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굉장히 이제 우리 기업, 우리 국가를 위해서는 좋은 소식이 지금 올라오고 있죠. 23일 날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발표를 한 건데요. 로덴스 국립병원, 그러니까 뭐 이런 허접한 개인병원이 아니죠. 국립병원에서 궤양성 대장염 치료를 받고 있었던 환자가 코로나에 걸렸답니다. 그래서 이제 코로나 증상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에 기대한 게 아니라 궤양성 대장염을 치료하기 위해서 램시만 처방을 했는데 이 환자가 코로나까지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환자가 자가 호흡을 못할 정도로 상태가 심각했었는데 그 상태에서 투여한 램시마에 의해서 중증으로 발전한 상태의 코로나가 치료되고 완치가 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식으로 코로나와 대장염을 동시에 치료를 해버리는 이 첫 사례로 보고가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면역 억제제 안에 들어있는 성분 무엇인가가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아까 처음 얘기했던 영국에서 얘기한 스테로이드 호르몬제하고 비슷한 원리로 작용할 수 있는 기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게 지금 이제 붐이 되고 있는 거죠. 아직은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통해 가지고 이게 확실한 치료약이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 어찌 됐거나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된 만큼 앞으로 임상은 굉장히 많이 쓰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물론 이게 예방약은 될 수 없겠죠. 중증 환자를 위주로 쓰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이러한 그 국내에 있는 그 호르몬 관련한 그 복제약들을 만드는 회사들,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회사들이 이 간염증에 대비한 치료제의 상용화에 본격적으로 지금 뛰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는 외국에서 특허가 만료된 제품들을 복제해서 저렴하게 만들어서 판매하던 우리나라의 어떤 바이오 제약 기술사들이 독자적으로 처음에 이번에 이제 코로나 관련된 치료제를 만들어 보겠다고 뛰어들었는데 그 안에서 이미 기존에 팔고 있던 이건 백신이 아니죠. 치료제의 일부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짐으로 인해 가지고 개발에 어떤 탄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내년 1분기 안에 셀트리온은 이 치료제를 허가까지 완료시켜서 500만 명분의 치료제를 만들어 배포하겠다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게 단순하게 그냥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전제가 아니고요. 뭔가 키를 찾았다는 거예요. 지금 있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기업 비밀이라 셀트리온 사장님 말고는 그걸 잘 모르긴 하겠습니다만 이게 정상화돼서 내년 1분기 때 이 정도 수량만 나오게 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국내 안에서의 확진자 치료, 뭐 500만 명의 확진자, 중증 환자가 나올 가능성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환자를 비롯한 우리의 어떤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국가들에 지원할 수 있는 정도의 양산 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고 이 약이 효과가 입증되기만 한다고 치면 다른 약이 대체를 할 수 있고 그보다 뛰어난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 지속적인 생산 관리가 유지가 될 거다라는 게 충분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현재 국내 방역 산업 전반에서 국가와 기업들 간의 협력 시스템이 계속해서 강화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뭐 이제 진단 키트 관련해서 이제 진단 키트 제품들이 계속 업그레이드되고 리뉴얼되고 또 이게 이제 생산하는 과정들이 점점 더 이제 수율이 높아져 가고 있어요. 그만큼 같은 재료 같은 시간에 더 많은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공정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네. 이러한 공정 개선 작업이 이루어지는 역할 중에 이제 우리 우리의 민간 기업들이 그러한 공정 개선에 지원을 주고 있다 그래서 또 훈훈한 미담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업체는 밝히기 싫어요. 그냥 SS 기업이 원래 이 공정 관리를 잘하는 기업이거든요. 이제 국가가 쉽게 말하면 시덴 같은 기업이라든지 다른 진단 키트나 뭐 이런 위생 뭐 마스크 같은 거 이런 것들 생산하는 업체들의 공정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지원을 국가가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SS에서 파견을 해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일종의 이제 생산 관리에 대한 그 컨설팅을 해준 거죠. 근데 그것만 해갖고도 3, 40% 이상의 생산 효율이 높아졌다라고 결과를 얻어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이 K 방역 제품들을 확산하고 이것들을 좀 더 그 저렴하고 경쟁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민관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민관 정이 전부 합쳐져 가지고 이쪽에 대한 새로운 사업 분야를 만들어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쟁력을 점점 더 높여가고 있는 겁니다. 가면 갈수록 대한민국이 방역이라는 산업 안에서 새로운 사업 카테고리를 만들어내고 이걸로 전 세계를 주도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게 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의학 병난 다음에 고치는 거? 그럼 병 나잖아요. 그럼 병난 후잖아. 하지만 우리는 방역이잖아요. 병 나지 않게 고치고 초기에 찾아내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필요한 그 사업 분야이기 때문에 지금 K방역이 흐지부지 되지 않고 지금의 토대를 통해서 계속해서 발전해 나간다고 하면 치료제도, 백신도, 그와 관련된 의료용품도 그걸 운영하는 시스템까지도 대한민국의 방역 스타일이 전 세계를 석권하는 그러한 산업 분야, 그러한 제품군이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인지하시고 또 많은 지원과 기대를 가지셔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